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권의 안보 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뭐 다 아시겠지만은요, 지금 전한길 대표가 그동안에 한 5개월 동안 미국에서 그리고 또 이 다른 또 외국을 다니면서 해외에서의 이제 애국 활동을 많이 해 왔습니다. 자, 이런 전한길 대표가 말이죠, 내일 11시에 지금 인천공항을 통해서 귀국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귀국을 앞두고 입장문을 내놨습니다. 자, 두 가지 이유입니다. 이제 하나는 경찰 출석입니다. 그래서 경찰 소환 출석과 관련해서 그동안에 계속해서 경찰 당국과 소통을 쭉 해왔다. 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어요. 그리고 내가 유명인사인데 어디로 도망가겠느냐. 그리고 뭐 특히 이제 구속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때 구속하려면 이제 통상적으로 도주우려 증거인멸인데 내가 유명인사인데 어디 도망갈 데도 없다. 도망가지 않는다. 이걸 얘기했고, 그리고 그 방송 내용, 왜냐면 뭐 최근에 말이죠, 또 많이 고발을 당했대요. 한 5건 정도 이 고발을 당했는데 이거 방송 그대로 다 보존하고 있다. 자, 그러니까 도주 우려와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구속 사유가 없다. 이거를 강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여러분들 그날, 이제 계엄 그날, 그리고서 이제 그 영화 지금 이제 상영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나오지 않을 수 없다. 요 두 가지와 관련해서 강한 입장문, 자신감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공직법 선거법 위반을 비롯해서 3건은 이미 경찰로부터 무혐의 통보를 받았다. 자, 이걸 보면 민주당에서 말이죠, 이 자유파출소, 이걸 설치해가지고 온갖 고발을 지금 남용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우려와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말이죠, 이런 뭐 우리 우파 유튜버들에 대한 고발 작전은요, 물론 이 허위 사실, 보도를 못하게 하는 그런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허위 사실 뭐 누가 의도적으로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보다는 지금 현재 미국에서도요,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대한 반발이 상당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 국내에서도 일부 언론에서 입들막법 딱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징벌적 이 배상제도 5배, 그리고 과징금 10억이나 불린다고 하는 거, 이거는 누가 보더라도 지나치게 표현의 자유를 억압, 탄압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국제적인 망신거리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말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문재인 정부 때부터 우리 자유우파 유튜버들이 이제 성장을 해 오고 있는데, 문재인 때의 고소고발 사건을 누가 좀 비교해 봤으면 좋겠어요. 통계적으로 문재인 정부도 내내 민주당 정부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재명 정부는 민당 정부 아닙니까? 민주당 정부잖아요. 문재인 정부도 대북전당 금지법을 비롯해서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다. 그래서 국제적인 망신을 당한 바 있어요. 근데 현재 이재명 정부는요, 오히려 문재인 정부보다도 더 심하게, 지금 특히, 왜냐하면 국제여론이다 하면 국제여론을 누가 만듭니까? 지금 미국에서 나오잖아요. 미국 내 조야의 여론을 보라 이거죠. 이게 얼마나 우려와 비판이 상당하다. 그런 국제적인 그 비난도 염두에 두면서 고발을 하든지 뭐 고소를 하든지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냥 마구제입식으로 고발을 남용하네, 이런 인상이 들도록 해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지금 이 전한길 대표도 3건 전부 다 아무 혐의 없다라고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경찰 당국도요, 이런 뭐 민감한 시국 사건과 관련된 수사 참 고생이 많아요. 왜냐하면 고발이 많으니까 경찰 수사 당국인데, 더군다나 지금 경찰로 수사권이 싹 다 넘어가는 그런 형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 차례에 걸친 검경 수사권 조정, 그리고 이제 검찰의 2개로 쪼개지는 이런 상황에서 지금 경찰의 수사 권한이 굉장히 넓어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또 강해지고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히 실세들과 관련된 수사에 있어서 이거 제대로 수사하는 거냐, 증거인멸의 시간을 더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국민적 불신도 상당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고충도 물론 있겠지만은, 그야말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정무적 판단을 뒤로 하고, 정부적 판단은 그건 뭐 정치인들 하는 것이죠. 그러나 경찰만큼은 수사기관이잖아요. 법 집행기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격하게, 특히 표현의 자유는요, 이게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폭넓게 인정하는 게 추세입니다. 이런 국제적인 추세도 감안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 이것이 오늘날, 왜냐하면 대한민국 경찰뿐만 아니라요, 경찰, 검찰, 뭐 국정원 뭐 할 것 없이 대한민국의 국격이 지금 세계적으로 5위에서 10위까지 올라가고 있어요. 그 올라가고 있는 수준에 맞게 대한민국 경찰의 수사 능력과 그 다음에 수사권을 행사하는 그런 방식, 그렇죠? 이 지향점도 선진화, 국격에 맞게 업그레이드가 돼야 될 것이 아니냐, 이런 점을 저는 강력히 지적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전환길 대표의 기구 입장문 이제 상세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한동훈이 지금 우리 국민의힘 얘기할 때 한동훈이를 빼놓고는 얘기 안 가잖아요. 지금 한동훈이 이 잔당 세력들이 말이죠. 광분하고 있어요. 광분. 그래서 저지난주 연속 이틀, 2번씩이나 연속이 아니라 연속 2주에 걸쳐서 여의도에서 집회를 했지만은요. 이거 망신스러운 것이죠. 왜냐하면 규모를 갖다가 한번 많아봐야 뭐 한 1만 명 될까 말까 하는데 그거를 10만 명이나 왔다. 10배로 지금 뻥튀기를 하고 있다가 걸려들었고 거기 나온 분들의 연령대를 보니까 전부 뭐 죄송하지만 상당히 시니어층이 너무나 많다 이거예요. 시니어층 일변도다 이거예요. 시니어층. 그럴 수밖에 없죠. 왜? 지금 이제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층이 말이죠. 과거에는 60대, 70대 있었는데 이게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 60대, 70대가 전부 다 이 한 딸들이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그 연세가 많으신 시니어층들만이 중심이 돼서 거기 가 있는 거예요. 지금 젊은 층들은 다 어디로 가 있어요? 박준현 그 자유대학 대표를 상징으로 해서 지금 윤 어게인 세력으로 젊은 층들이 넘어가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젊은 층들이 거기 갈 리가 있습니까? 안 가지. 젊은 층들은 지금 현재 그 윤 대통령 윤 어게인 세력으로 돼 있잖아요. 윤 어게인 세력이 한동훈이를 지지하겠느냐? 천만의 말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간이 계속해서 집회를 연속 2주를 해왔고 이것도 모자라서 2월 8일 날 지금 잠실 운동장에서 토크 콘서트를 하는데 그 표를 팔아먹어갖고 티켓 장사한다. 민주당에서 욕먹었잖아요. 민주당으로부터. 민주당이 이거 비판한 건 정말 오래간만에 아주 잘했어요. 한병도 원내대표 말이 딱 맞는 얘기입니다. 이거 표장사하는 겁니다. 표장사 한다고 그러니까 이 한동훈 이 인간이 이분 살에 있어갖고 나는 영원 단돈 1원도 안 가지고 누가 요새 영원이라는 말 써요? 영원? 1원도 안 가지고 간다고 하지. 1원도 안 가지고 가야 되는데 나는 영원이야. 영원. 그러니까 이 인간이 이 아주 입이 더러운 거예요. 예. 그래서 영원을 안 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국민임을 살려서 지방선거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가치 그리고 한미동맹의 역사적인 그 가치 이거를 계속 발전시켜야 되는데 요 인간이 이런 국민임을 찢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크 콘서트에 들어갈 돈이냐 이거예요. 지가 대명당한 걸 가지고 한 딸들을 동원해서 제명하지 말라고 지금 우리 국민임의 압박을 지도부의 압박을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거를 누가 용납하겠느냐. 아까도 말씀드린 시니어 계층들 이 한 딸 세력들이 여기에 발부둥 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예? 안 됐다. 이렇게 지금 비판하는 그런 여론들이 상당하고요. 여론조사 내용을 대대적으로 공포하면서 이거 보시오. 지금 한 딸들 반성하라. 이런 촉구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많아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는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하고요. 전영준 푸른닷컴 대표의 SNS 글 그리고 여론조사 표 요거를 여러분께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조선일보에서는요. 국민의힘이 3단계로 지금 나눠지고 있다. 분열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사를 싣고 있습니다. 그럴듯해요. 우선요. 친윤 계층. 그 다음에 이제 비윤이면서 중도층. 그 다음에 이제 한 딸 계층이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심지어 이 한 딸들의 경우에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심지어 그러다 보니까 전통적 국민의 지지층에서 차라리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라고 하는 층도 나오고 있다. 요거는요, 참고적으로 조선일보가 이거를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지금 메인 미디어들, 우리 우파 메인 미디어들이 일제히 한동훈 쪽에 줄 서 있어요. 그러니까 한동훈이 때리지 마. 제명시키면 안 돼. 요 당위를 높이기 위해서 지금 국민의힘이 찢어진다. 그러니 찢어지는 정당을 가지고 제 정당을 가지고 지금 지방선거를 하겠다는 얘기냐? 이걸 막으려면 한동훈이 제명을 처리하라. 이런 이제 이 분위기를 만들려고 지금 조선일보가 국민의힘이 3단계로 찢어지고 있다. 그래서 차라리 민주당 지지하겠다. 요거를 강조하는 기사가 되는 겁니다.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여기에 여러분들께서 유의를 하시면서 들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요즘 말이죠. 요즘 뭐라고 그럴까요? 여러 가지, 내용을 보면, 이 조중동이 지나치게, 지금 지나치게 한동훈 편향적 보도를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아니 들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이제 우선적, 그리고 지금 부산이 난리가 났어요. 부산에서 지금 손현보 목사님이 엊그제 이제 금요일 날 석방돼서 나왔지 않습니까? 출소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일요일 날 첫, 예배 시간에 한 설교 말씀,
그리고 부산 지역에 있는 교회 단체들이 일제히 환영하는 성명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그 탄핵 국면에서 탄핵 반대의 목소리를 냈던 우리 이제 윤상현 의원이 직접 말이죠. 직접 지금 세계로 교회에 갔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맞게 갔습니다. 거기서 지금 이제 소년보 목사님에 대한 그 위로와 격려 이런 발언이 있었고, 요게 지금 온라인 커뮤니티에 대거 지금 나돌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도 여러분께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대로 요 지금 상황을 말이죠. 인용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소년보 목사님 요 이제 이 그 출소와 관련해서 부산의 교계, 그러니까 이제 이 종교단체들 여기에서 대대적인 환영 성명을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환영 성명, 오신 애국 지도자 연합의 이성규 대표, 그런 애국 지도자들, 한국인도 지도자 협회, 부산 기독교 총연합회, 부산교회 총연합회, 그리고 예배 회복을 위한 자유시민연대, 이런 교계하고 시민단체들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 조건부 석방이지만 이번 판결의 종교의 자유와 사법 정의를 다시 성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예. 그리고 33년간 목회해온 대형교회 목회자를 구속한 이번 사안은 형평성 논란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번 판결은 대한민국 사회의 법 감각이 정상궤도에서 이탈하고 있다는 우려를 보여준다. 자, 이런 지금 입장문을 내놓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인권지도자협회 대표정도 완전한 무죄는 아니지만은 구속 상태에서 번화된 것은 불행 중 다행이다. 그 인권은 국가가 허락하는 권리가 아니라 인간에게 본래 주어진 천부적 권리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특히 말이죠. 지금 이렇게 이제 종교 지도자의 이런 설교, 그리고 종교 공간에서의 발언이 형사처벌이 된 점을 굉장히 문제시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이 종교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와 우리 한국에서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 이런 지적이 대내외적으로 많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이제 한국 교회 언론에서도요, 종교의 자유 침해는 이제 더 이상 없어야 되겠다. 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 소년보 목사님도 지금 이제 지금 이제 설교, 예배, 하고, 그 다음에 기자회견을 통해서 성도라면 성경 가치를 따라 사는 것이 마땅하고 바로 그것을 존중한 것이다. 예.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지금 윤상현 의원의 지금 이 격려 발언, 요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들어보시죠. 윤상현 의원 과거에도 탄핵 국면에서 제일 수고 많이 한 의원인데, 자, 한번 들어주세요. 네. 무슨 말씀하시죠? 윤상현입니다. 인사 올리겠습니다. 제가 지난번에는 예배드리면서 마이크를 사양했습니다만은 오늘은 존경하는 성도님들께 목사님에 대한 저의 마음, 또 목사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마이크를 드리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세계로 교회에 오면서 영적 지도자를 모시고서 사하고 화목하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가장 충실한 교회다라고 느끼고 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저하고 목사님하고 정말로 광장에서 자유 가치와 근거에 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지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로 실천하는 행동하는 믿음을 가진 참 목사님이시구나 해서 정말로 마음으로 존경합니다. 제가 목사님에서 기도를 참 많이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사님을 독일의 디트리 보니퍼 목사님의 곧잘 비유합니다. 나치 독일에 맞서서 정말로 이 제국교회, 나치 독일에 부역하는 제국교회를 거부하고 초대교회를 만드신 목사님, 자기 침묵하는 것은 정말로 악을 추구하는 것이다 라고 설파하시고, 정말로 세상의 고난에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의의 무게를 끝까지 지지 않은 실천적 믿음을 보여주는 디트리 보냐. 목사님 맞죠? 그래서 제가 하여튼 우리 목사님 존경하고 우리 목사님 모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좀 더 뛰어나서 실천한 믿음을 보여주는 마음이 있다.
대통령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제 그 정치인 중에서는 처음으로 말이죠. 윤상현 의원이 직접 세계로교회에 가서 지금 손현보 목사님을 의로 격려하는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지금 이제 전한길 그 대표의 귀국 입장문입니다. 제가 그대로 이거는요. 인용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2월 3일 화요일입니다. 오전 11시 인천공항 제2터미널을 통해서 162일 만에 귀국합니다. 미국을 비롯한 해외에서 전한길 뉴스를 통해 꿈에라도 거짓말하지 말라는 기준대로 갇혀 계신 윤 대통령을 대신해서 국민들께 진실을 알리는 역할을 다했고 해외 교민 대상 21회 연설, 인터뷰 1번, 1인 시위 9번 등 국내에서 하기 힘든 일들에 나름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한미동맹과 자유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10만의 의병 조직 자유한길단을 조직하였고 출범 불과 5일 만에 오늘 현재 3만 명이 가입하였고 자유파출소도 오픈하여 한미동맹을 더욱더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용돈 PD와 함께 영화 2024 12월 3일 그날 조작된 대란 감추어진 진실을 제작하여 2월 4일 전국 개봉 예정입니다. 첫 번째 귀국 이유는 경찰의 출석 요구에 응하기 위함입니다. 즉 제가 해외에 나가기 전에 고발당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건은 모두 무혐의 처리되었고 해외에서 방송을 진행하는 중에 제 방송 내용을 문제 삼아 이재명에 대한 협박과 명예훼손 혐의로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5건 고발을 당하였습니다. 육군병장 전형으로 국방 의무를 다했고 국세청장으로부터 모범 납세자상을 받는 등 납세 의무를 다했고 지난 55년간 법 없이 살아올 정도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준법의 의무까지 다해왔는데 갑자기 이재명 정권 하에서 고소고발을 무려 8건이나 당하였습니다. 저는 인터넷 언론사인 전한길 뉴스의 발행인이자 기자로서 이러한 무리한 고소고발은 헌법에 보장된 언론의 자유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까지 경찰의 출석 요구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소통해 왔고 귀국 하루를 앞둔 오늘 또 관할경찰서에 내일 입국에 관한 사항도 미리 알려주고 경찰이 요구하는 날짜에 출석하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이처럼 저는 자발적으로 경찰 출석을 위해서 귀국하고 유명인으로서 도주 의뢰도 전혀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소고발당한 혐의 내용은 현재도 전화긴 뉴스의 유튜브에 모두 공개되어 있으므로 증거인멸 우려도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귀국 이유는 2월 4일 개봉을 앞둔 영화 2024년 12월 3일 그날 홍보를 위함입니다. 한국에서 영화 심의를 거치는 동안에 미국,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에서 먼저 개봉되었는데 좌석 매진으로 로비 계단에 앉아서 볼 정도로 폭발적인 흥행을 이어가고 있고 국내는 아직 개봉 전이고 영화 업체에서 스크린을 별도로 열어주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 박스 오피스 10위권 내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탐사보도 최고 권위자인 이영돈 PD께서 12.3 비상경 전후 과정에 대해서 언론의 편향적이고 왜곡된 보도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 사건을 두고 갈등이 크게 다르는 것을 보고 오직 진실에 근거해서 실체를 파악하고자 제작된 것입니다. 정치적인 상황과 상관없이 모든 국민들이 보고 진실을 알게 될 것이고 다가오는 2월 19일 지기현 판사의 재판에도 오직 헌법과 법률과 실체적인 진실에 근거해서 선고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리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바로 라이브 방송 예정이고 응원해 주실 분들은 공항에서 뵙겠습니다. 이런 추신을 달았습니다. 예. 자, 그래서 두 가지요. 하나는 영화, 이 개봉을 앞둔 영화를 위한 것이고요. 다른 하나는 경찰 출석을 위해서 이렇게 지금 한 162일 만에 귀국함을 지금 널리 선포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여러분들 말이죠. 지금 한동훈과 관련해서 지금 내용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요, 지금 한동훈이 관련해서 지금 이 여론조사 내용, 우선요, 지금 제가 지금 자료로 만들어 놓고 있는 내용이 있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의 여론을 보시면은요. 자, 이거는 이제 박민영 미디어 대변인이 지금 공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전체 국민을 봤더니 찬성이 48.1, 반대가 38.4, 예, 9.7%가 높아요, 전체.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만 본다면, 국민의힘 지지자층만 본다면 찬성이 65.6, 반대가 26.4, 찬성이 2.5배나 높습니다. 그리고 보수층 전체만 보더라도 찬성이 59.4,
반대가 31.9로서 찬성이 1.9배나 높아요. 야, 이 정도면 뭐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게임이 끝난 거죠. 예. 자, 그래서 이제 요거를 박민영 대변인이, 미디어 대변인, 요거는요, 지금 전영준 푸른닷컴 대표가 본인의 SNS에 올린 글입니다. 자, 이걸 보면은요, 자, 이걸 보시면, 자, 성별로 볼 때, 남성과 여성을 볼 때, 지금 남성과 여성 전체 국민을 보면 47.7대 36.5. 그래서 11%나 찬성이 더 높아요. 그 남성은 51.2대 36.7, 여성은 44.2대 36.3. 그리고 연령별로 보면요. 지금 60대, 70대는 60대의 경우에는 이제 제명이 42.2, 제명은 안대가 42.1 같아요. 근데 70대가 제명 반대가 더 높아요. 40.2고 찬성은 37.1이 되겠습니다. 예. 나머지는 전 연령대에서 지금 그 제명 찬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여기 여론조사 나온 대로 이번에 이제 여의도 집회에 나가는 인물들을 보면 60대, 70대들이 대부분이다 이겁니다. 예. 자, 그래서 20대 보십시오. 53.4 찬성, 32.1. 먼저가 이제 찬성입니다. 자, 30대 43.9대 40.4. 40대 48.6대 34.4. 이 이재명 지지층이잖아요. 이재명 지지층도 제명을 찬성하고 있어요. 50대도 이재명 지지층인데 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아요. 59.2대 30.4. 야, 여러분들 보셨죠? 그 지역적으로도 말이죠. 지역적으로도 지금 이제 호남만 반대가 높습니다. 43.2. 그리고 강원도 제주도 준 호남이잖아요. 여기가 높아요. 53.9대 31.9. 나머지는 전부 찬대가 찬성이 높아요. 서울에서도 찬성이 50.0대 30.2. 인천 경기도 48.2대 34.9. 충청도도 49.1대 34.7. 예. 그리고 호남은 40.8대 43.2니까 호남에서도 불과 말이죠. 뭐 2.4%밖에 높지 않아요. 호남마저도. 예. 그러니까 TK 51.5가 찬성, 38.9가 반대. 그런데 뭐 TK 가서 내가 진짜 웃으라고 해서 무소속으로 나와 웃기고 앉아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제 불경 48.9대 29.7, 20%나 높아요. 20%. 그다음에 정치 성향 보수 측에는 61.5가 지지. 그리고 이제 반대가 31.3. 중도 측에서도요. 지금 찬성이 42.0, 반대가 37.8. 중도층도 돌아서 버린 거예요. 진보층도 찬성이 많아요. 41.5대 40.6. 지지 정당별로 본다면 예, 민주당 지지자들도 찬성이 더 높아요. 42.3대 38.4. 국민의힘은 62.5대 29.7. 조국단도 찬성이 높아요. 45.7대 32.6. 진보당만 지금 반대가 진보당도 찬성이 더 높아요. 29.6대 27.2. 개혁당은 반대가 더 높네요. 이준석이. 왜? 이준석이가 배신자로 몰리듯이 한동훈이도 배신자니까. 제 개혁당은 배신자들이 가 있는 데잖아요. 그러니까 반대가 높아. 56.9대 40.6. 그 외 정당도 44.1대 29.1. 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뭐 게임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이름에도 불구하고 사과도 하지 않는, 예. 사과도 하지 않고 지금 버티면서 토크 콘서트 하고 나서는 한동훈이 요거 정계를 완전히 은퇴시키는 길밖에 없다. 예,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제 조선일보가 차라리 민주당을 지지하겠다. 그래서 국민의힘 지지층이 3단으로 분열되고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한동훈이 제명 때문에. 자, 요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보면 지금 3단. 그러니까 이제 강성, 그 다음에 중도층, 예, 강성층, 중도층, 그 다음에는 이제 차라리 민주당 지지층, 요렇게 3단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이 고정 구도가 깨지면서 보수층 내 일부가 민주당으로 이동하거나 투표 의지를 잃는 흐름이 수치로 확인이 되고 있다. 예, 한동훈이 제명 때문에 이런 지금 지금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요, 강경 친윤층, 그다음에 이 강경 친윤층은 탄핵 반대층이죠. 그래서 이제 윤 대통령의 결별에 강하게 반대하고 한동훈 체면에도 매우 비판적인 거. 그래서 배신당했다는 감정을 강하게 가지며 당 지도부에 대한 불신이 큰 그룹이다. 그리고 중도보수 비윤층은요, 윤 대통령과의 단절, 이른바 탈윤이 불가피하다고 보는 층이고, 장영동 혁 지도부 행보에도 회의 중입니다. 그래서 이들 중 상당수는 국힘지를 아예 철회하거나 차라리 민주당을 지지하겠다라는 태도까지 보인다. 이렇게 조선일보는 분석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이제 무당층입니다. 투표 포기 가능한 층.
이 무당층은 민주당을 찍지는 않더라도 현 국민의힘 지도부와 당 상황에 대해서 실망해서 투표장에는 나가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계층이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지금 여론 수치로 본다면 지금 상당히 불리하다. 그래서 최근에 한국갤럽 여론을 본다면은요, 보수층의 23%가 민주당을 찍겠다. 그리고 이제 57%는 국민의힘을 지지한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자, 그리고 또 이렇게 해서 지금 이 한국갤럽 조사, 그리고 NBS 조사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 지지율이 40%, 국민의힘 지지율이 20% 더블 스코어인데 지방선거 투표할 때를 보면은 여당 지지가 47%로 오히려 더 높아지고 야당 지지는 40%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과연 그러면은 지금 이제 투표 행태가 어떻게 나타날 것이냐, 이게 이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된다. 예,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영준 푸른당감 대표의 이 요 글을 보면은요, 지금 아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국민의힘 지지층과 보수층에서도 잘했다는 의견이 53대 49로 높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명철의 시위나 반발하고 하는 것은 시위, 반발은 소수 의견일 뿐이다. 예. 자, 그래서 전체 민심을 볼 때는 한동훈이 제명에 힘을 싣고 있다. 극성 떠는 것이 여론이 아니다. 이런 제목의 글로 지금 말하자면 한동훈이를 비판하고 있는 그런 지금 아주 좋은 글이 되겠습니다. 예.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고요. 별도로 좀 더 이 한동훈이 비판 여론은 계속해서 여러분께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